저는 35살에 결혼 5년 차 주부예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나 결혼했어요. 처음엔 참 다정했고 시댁도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결혼 후 진짜 사람은 결혼해봐야 안다는 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제게 며느리가 집안의 기둥이지 하셨어요. 그래서 명절마다 제 손에 칼, 국자, 밀대가 붙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도 며느리 손맛이 별로네 하셨죠. 남편은 옆에서 웃기만 했고 우리 엄마 원래 저래. 신경 쓰지 마. 이 말만 반복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참았어요. 그냥 시집살이란 게 다 그런 거겠지 싶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는데요. 이번 주말에 내 시누이 생일인데 케이크 좀 사와라. 저는 네, 알겠어요.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제 생일은 아무도 몰랐어요. 남편도요. 시누이는 아직 미혼이고 자취를 하는데요. 남편보다 3살 많은데 이상하게 저를 부려먹는 게 습관이었어요. 올케, 나 내일 소개팅 있는데 옷 좀 빌려줘. 올케, 나 집 좀 청소해줘. 남자 온단 말이야. 이러면서 저를 진짜 심부름꾼 취급했어요. 그래도 처음엔 가족이니까 웃으며 넘겼어요. 근데요, 점점 선을 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 화장품을 통째로 가져가고 제 가방까지 빌려갔어요. 그래서 이건 좀 했더니 올케는 돈 잘 벌잖아요. 나는 올케 덕분 보면 안 돼? 하면서 웃었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보며 우리 딸이 귀여워서 그런 거야 하셨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모든 상황에서 남편은 늘 한결같았어요. 우리 엄마랑 누나 원래 저래. 당신이 그냥 이해해.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이번 설에는 제사 음식 다 내가 준비해라. 나는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다. 저는 혼자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 부치고 탕 끓이고 나물 다듬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와서 음식 맛을 보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이건 우리 집 입맛이 아니네. 버리고 다시 해라. 그때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저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확 식었어요. 그날 밤 시누이가 와서 술에 취한 채 이랬어요. 올케, 나 솔직히 올케 결혼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내 동생은 더 나은 여자 만날 수 있었는데 제가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우리 딸이 술김에 한 말인데 뭐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라며 거들더라고요. 그날 전 결국 시어머니께 큰 소리를 지르고 집을 나왔어요. 친정으로 갔죠. 그런데 다음날 남편이 찾아와서 이랬어요. 엄마가 무릎 꿇으라잖아. 네가 괜히 분위기 망쳤대.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결국 시댁에 갔어요. 남편이 너무 강하게 말해서요.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는 시누이가 팔짱을 끼고 사람이 어른 앞에서 말버릇이 왜 그 모양이냐? 요즘 며느리들은 싸가지가 없어. 라며 거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꾸짖으면서 무릎 꿇으라고 했어요. 우리 집 평화를 위해 한 번만 꿇어. 그 말을 듣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뚝 끊어졌어요. 무릎은 꿇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꺾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준비했어요. 제 통장, 제 명예, 제 월급, 그동안 남편이 관리하던 계좌를 전부 제 이름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이혼 서류를 냈어요. 이 정도로 화낼 일이야? 엄마도 이제 괜찮게 대해줄 거야. 가면서 남편은 처음엔 장난인 줄 알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그동안 쌓인 모욕과 멸시를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시누이는 제 명의로 보증을 세워두고 카드 돌려막기를 했더라고요. 저 모르게요. 저는 바로 고소했어요. 그리고 가족이니까 봐줄 일은 없어. 라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무릎 꿇었어요. 그때서야 우리 딸 인생 망치지 말아줘라며 빌더라고요.
지금은 혼자 살아요. 처음엔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점점 깨달았어요. 결혼은 인내가 아니라 존중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려. 요즘은 웃어요. 제 인생을 다시 되찾았으니까요. 시댁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니까 세상이 이렇게 밝은지 몰랐어요. 이혼하고 나서 저는 평온했어요. 혼자서 작은 공방을 열었고 매일 커피 향을 맡으며 자유를 느꼈어요. 그동안 숨 막히던 시댁의 공기에서 벗어나니까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이제 다시는 그 집 사람들과 엮일 일 없겠지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인생이란 게 참 우스워요. 잊을만 하면 꼭 다시 엮이게 만들더라고요. 어느 날 우편함을 열었는데 하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했어요. 신우이 결혼식 청첩장이었어요. 보낸 사람은 시어머니였고 맨 아래엔 호텔 3층 예식장. 가족석 꼭 참석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혼한 사람한테 가족석이라니요. 저는 바로 남편 번호를 차단했었는데 그 후에도 그 집에서는 이혼했다고 남이냐? 는 식으로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불을 지피는 시작이었어요. 며칠 뒤였어요. 공방 앞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손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너 왜 청첩장 받고도 연락이 없니? 라고 하더군요. 저는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어머니, 저 이제 남이에요. 참석할 이유가 없어요. 라고 거절했더니 시어머니가 봉투를 제 앞으로 내밀면서 그럼 이거라도 받으라. 예단 좀 도와줘라. 라고 하는 거 있죠? 예단이요? 시누이 겨운 예단을 저한테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혼한 며느리한테 예단이라니. 어머니 정말 제정신이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너 덕에 우리 집 체면 다 깎였어. 그 죄라도 갚아야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 제 머릿속에서 며칠을 맴돌았어요. 죄요? 내가 그 집 사람들한테 무슨 죄를 졌다는 걸까? 결혼식 당일 저는 가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인이 연락을 줬어요. 야, 호텔 로비에 내 이름이 적힌 자리 있던데? 순간 혈압이 올라갔어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예식장으로 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조용히 이름표만 떼려 했어요. 그런데 신부대기실 문을 열자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시누이가 웃으면서 옳게 왔네? 그래도 예의는 있네라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그 호칭 쓰지 마요. 난 이제 가족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너 그 입 좀 다물어라. 사람들이 듣겠다. 체면이 있잖니. 남들이 알면 창피하잖아. 소리쳤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안에 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저는 신부대기실에 있던 하객들 앞에서 말했어요. 이 집, 나랑 이혼할 때 무릎 꿇으라 하던 집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혼한 사람한테 예단 달라고 찾아왔어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시누이는 얼굴이 새빨개졌고 시어머니는 저를 밀치려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 앞이라 어쩌지도 못했어요. 그때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제 전 남편이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결혼식 망치고 싶냐며 뭐라 하는 거 있죠. 그렇게 큰 소리치고 결혼식을 나왔어요. 결혼식 이후 시누이 남편 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무슨 집안이냐면서 혼인신고를 미루고 시누이는 잠적했다네요. 그날 이후 저는 그 집과 완전히 끝이 났어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공방은 점점 손님이 많아지고 작은 전시회도 열었어요. 사람들이 종종 물어요. 그 일 후회 안 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한 번쯤은 내 인생을 내가 지켜야 했어요. 그 일 이후로 2년이 지났어요. 저는 공방 일도 잘 되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면서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문자가 한 통 왔어요. 발신자는 나 지금 번호였어요. 남편이었어요. 엄마 돌아가셨어.
장례식장, 병원, 호실이야. 순간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토록 미웠지만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잖아요. 그렇게까지 미워만 하진 못하겠더라고요. 밤새 잠이 오질 않았어요. 결국 다음 날 검은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갔어요. 장례식장 입구에 들어서자 온몸이 굳었어요.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신우이 전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친구들. 제가 들어서자마자 신우이가 제 쪽을 보고 속삭였어요. 올케 아니, 전 올케 왔네? 그 말투가 참 싸가지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분양만 하고 나가려 했어요. 근데 신우이가 팔을 붙잡더라고요. 어딜까? 인사해야지. 엄마한테 절은 해야지. 그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전 남편도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 순간 신우이 얼굴에 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인간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참으려 했어요. 그냥 조용히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또 말했어요. 올케, 왜 이렇게 고집세? 그래서 철수랑도 오래 못 살았잖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전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누나, 입 다물어. 하지만 신우이는 멈추지 않고. 올케 덕에 우리 집 체면 다 구겼잖아. 이제라도 무릎 꿇고 엄마한테 사과해야지. 라며 저를 붙잡았어요. 그 말에 제가 그대로 서 있던 향로대 엽채 뿔이 흔들렸어요. 그 냉기 속에서 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저는 조용히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화면을 켰죠. 형님, 당신이 제 명의로 빚낸 돈 기억나요? 그 말에 신우이 표정이 바뀌었어요. 3년 전 카드깡 돌려막기 했던 거. 당신 이름으로 신고 안 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당신 어머니가 무릎 꿇고 빌어서였어요. 제 말에 사람들이 숨죽였어요. 저는 화면을 보여줬어요. 시어머니가 무릎 꿇고 울던 그날 녹화돼 있었거든요. 신우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전 남편은 제 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며 그만 좀 해. 이제 됐잖아. 라며 말렸어요. 누가 시작했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네 가족 때문에 인생이 무너졌어요. 이제는 당신들이 감당할 차례예요. 라고 말하고 장례식장을 당당히 떠났어요. 며칠 후 신우이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 녹화 영상이 SNS로 퍼졌대요. 신우이는 결국 이혼당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해외로 떠났어요. 너무 늦게 알았어. 미안해.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미움도 연민도 아무것도요. 장례식이 끝난 날,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에선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얗게 아무 소리도 없이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끝났네요, 어머니.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영정사진을 떠올리며 조용히 술 한 잔을 올렸어요. 그래도 부디 편히 쉬세요. 당신도 결국 그 집의 피해자였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은 제 삶이 아주 단단해졌어요. 혼자서도 잘 살아요. 예전 같으면 울고불고 했을 일이 이젠 그냥 흘러가요. 가끔은 문득 생각해요. 그때 그 무릎 꿇던 순간, 그게 내 인생의 시작이었구나 하고요. 그 장례식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공방은 잘 됐고 온라인 판매까지 하면서 직원도 생겼어요. 사람들도 저를 사장님이라 부르더라고요. 전에는 시댁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면 이제는 제가 제 시간의 주인이었어요. 매일 커피를 내리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집 사람들, 이제 다시는 볼 일 없겠지. 그런데요, 인생은 꼭 그럴 때 다시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공방 문 닫고 퇴근하려던 참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죠. 올케. 나 시은이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3년 만에 듣는 이름. 그 끈질긴 신우이였어요.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제발 한 번만. 이라며 떨리는 신우이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그때 느꼈어요. 이건 평범한 부탁이 아니라는 거려. 다음 날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예전에 잘 나가던 신우이는 없었어요. 화장도 안 한 얼굴, 손톱은 다 깨지고 옷은 구겨져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의 사업이 망했고 빚이 몇 억이 되는데 신우이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묵묵히 커피만 마셨어요. 그녀는 울면서 손을 모았어요. 올케, 제발 도와줘. 올케, 예전에 일 잘했잖아. 나 좀 같이 일하게 해줘. 내가 진짜 잘할게. 제발. 그 말이 너무 낯설게 들렸어요. 그땐 내가 어려서 그랬어. 올케 괴롭힌 것도 다 질투였어. 철수도 내 편만 들고.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라면서 한참을 제에게 부탁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이 제 무릎 위로 올라왔어요. 진짜 미안해. 나 지금 너무 무서워. 도와주는 사람, 올케밖에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전 시어머니의 그날 모습이 떠올랐어요. 무릎을 꿇던 그 장면이요. 그때는 분노로 몸이 떨렸는데 지금은 그냥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형님, 나도 도와주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일자리뿐이에요. 라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연히 그냥 일자리를 준 건 아니었어요. 서로 가족이었던 사실을 비밀로 하는 조건으로 고용하게 되었어요. 신우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제 공방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신우이는 처음엔 열심히 했어요. 묵묵히 포장하고 청소도 하고 퇴근할 땐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인사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한 달쯤 지나자 직원들 앞에서 슬슬 말이 나왔어요. 사장님 옛날에 이혼했다면서요? 그 집이랑 엮여서 인생 꼬인 거래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은 아직도 똑같구나. 그래서 전 그날 바로 계약을 끊었어요. 형님, 여기까지만 해요. 당신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네요. 그녀는 울면서 매달렸어요.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진짜 이번엔 잘할게.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어요. 그 말 예전에 당신 어머니도 했어요. 그때도 안 변했죠.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어요. 신우이는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도 소문이 돌았죠. 남편은 잠적하고 그녀는 공장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간다고요. 가끔은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그래도 손 내밀진 않았어요. 그건 동정이 아니라 다시 상처일 테니까요. 그 집과 완전히 끊어내고 나서야 진짜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제는 눈을 감아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단지 인생이 그 사람을 바꿀 뿐이에요. 저는 복수한 게 아니에요. 그저 끝까지 제 자리를 지킨 거예요. 한때 나를 무릎 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 앞에서 고개 숙였어요. 그게 바로 인생의 균형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신우이의 손을 잡아줬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손을 놓았을까요?